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11월 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추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혹시라도 패널들이 흐트러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작업 환경이 정리가 될 거예요.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 역시 제일 꼭대기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 보이시죠? 이 친구를 클릭하시게 되면 길다랗게 한 줄짜리로, 다시 누르면 두 줄짜리로 본인이 보기 편하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이렇게 두 줄짜리로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작업 환경 말고 내가 하나하나 일일이 수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서브 메뉴들 보일 텐데요. 아무거나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대화창이 다 똑같이 뜰 거예요. 왼쪽에 있는 메뉴 누를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 펼쳐지는 거 보이시죠?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살펴볼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컬러 테마가 보일 거예요. 혹시라도 작업하실 때 눈이 많이 부시다 싶으시면 어둡게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설정을 했습니다.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창에서 저는 문제를 이렇게 옆에다 띄워놓고 창문을 따로 띄워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멘트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 창을 넓게 쓰도록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오브젝트들을 여러 개 띄워놓고 여기에서 여기로 끌어당기면서 작업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픈 다큐멘트 탭은 꺼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커서의 모양을 살펴보시게 되면 노멀 브러쉬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브러쉬 사용하실 때에 그 브러쉬의 크기가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동그라미 형태로 보여주는데요. 이 친구를 프리사이즈로 바꾸게 되면 크기는 알 수 없고 위치감만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보여지게 돼요. 아무래도 크기를 유추하는 게 편한 노멀 브러쉬 이걸로 설정을 해놓는 게 좋겠죠. 다만 노멀 브러쉬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형태로 보이는 경우는 브러쉬가 너무 작거나 클 경우, 그리고 캡슐화 키가 켜져 있을 경우에요. 캡슐화 키는 꼭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문제에서 주어지는 출력 형태 보시게 되면 눈금자에 이렇게 밀리미터 단위가 아니라 픽셀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거를 작업할 때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유추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단위를 픽셀 단위로 맞춰 놓을 거고요. 글자의 크기나 선의 두께 값은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를 쓰니까 그것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오브젝트를 배치할 건지 선의 색깔이 잘 보일 수 있게 수정도 가능합니다. 색깔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타입라고 하는 메뉴 선택하시게 되면 제가 문제 풀이하는 건 영문판이고요. 영문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글꼴이 모두 영문으로 보여요. 한글의 경우에는 한글 글꼴로 찾는 게 훨씬 빠르겠죠.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키셔서 영문 글꼴은 영문으로, 한글 글꼴은 한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1번 문제.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400에 500짜리입니다.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을 주셔야 되겠죠?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는 픽셀입니다. 폭을 400, 높이 500. 기본 레졸루션은 72, 컬러 모드는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로 만들도록 하죠. 크리에이트.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이죠? 눈금자가 있어야 그 크기를 유추하시기가 편할 테니까 아무래도 이 친구는 꺼내놓는 게 좋겠네요.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눈금자를 꺼내주세요. 룰러스. 저는 화면에 꽉 차라고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꽉 채우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 복제 및 변형을 하세요. 하트 그릇을 이라고 하면서 소스는 2급에 1번 불러와라 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창을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쓰도록 설정을 했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소스를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창을 혼자서 넓게 쓰는 경우에는 빈 공간이 없겠죠. 파일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오픈.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을 거고요. 2급의 1번 열기. 눈금자를 보면 우리가 마련했던 400보다는 커 보이죠? 사이즈를 비슷하게 맞춰서 데리고 오는 게 좋겠네요.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바꿨더니 높이가 500으로 뚝 떨어집니다. OK 단추 눌러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창문이 떨어져 있으니까 저는 이동 도구 눌러서 그대로 끌어다 놓겠습니다. 만약에 창을 넓게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창이 따로따로 보이지 않으니까요. 컨트롤 A 몽땅 다 선택하셔서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우리의 하얀 종이에 컨트롤 V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의 이미지를 끌어다 놓으시면 이렇게 레이어 1이라고 이름이 임의로 들어가요. 나중에 레이어들이 많이 쌓이면 이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2급에 1번을 데리고 왔다 라고 바꿔놓는 게 덜 헷갈리겠죠? 레이어의 이름은 점수와는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께서 직관적으로 알기 편한 걸로 바꿔서 쓰실 수 있어요. 하트 그릇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오브젝트 셀렉션, 퀵 셀렉션, 매직 원드가 있어요. 오브젝트 셀렉션의 경우에는 최신 버전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2020 버전 이전의 버전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사용하기는 굉장히 편하지만 여기에 익숙해지시면 곤란하겠죠? 시험장에서 없을 때를 대비해서 퀵 셀렉션이나 매직 원드를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퀵 셀렉션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때에 브러쉬의 크기가 이렇게 동글동글 보여야 되는데 그 친구 브러쉬가 너무 작다, 크다라고 하면 엔터키 주변에 열려라 네모가로 혹은 닫혀라 네모가로 보이시죠? 얘를 눌러서 커져라 작아져라 라고 조절 가능할 거예요. 복사를 해서 쓰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J 눌러주시게 되면 레이어가 바로 복제가 될 거예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놔보도록 하죠. 크기는 얼추 비슷한데 방향이 다르군요. 편집하실 때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누르시면 자유롭게 변형해 주겠다. 프리 트랜스폼이 있어요. 이 친구는 워낙 많이 쓰니까 단축키를 좀 외워놓고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컨트롤 T. 주변에 조절점을 보시면 그 점에다가 대고 끌어서 당기시면 커지고 작아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크기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조절할 거면 점 바깥에다가 대시면 커서가 꼬부라지는 거 보이시죠? 그때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방향을 바꾸실 수 있어요. 엔터 쳐서 마무리. 쉐입 툴 이용해서 나뭇잎과 편지 봉투를 만드세요 라고 했습니다. 색깔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레이어 스타일도 지정이 되어 있네요. 우선 나뭇잎 모양 보면 색깔이 2개가 지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건 나뭇잎이 2장이라서 그렇죠. 커스텀 쉐입을 불러내도록 할게요. 흐물떡거리는 커스텀 쉐입 모양을 선택하시게 되면 위쪽에 옵션을 쭉 보시고요.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을 할 겁니다. 필, 색깔들이 들어 있을 거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어야 되겠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들을 불러내시면 될 텐데요. 이것도 버전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어요. 쉐이프 콩 찍으시고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아이가 한눈에 쫙 보이지 않는다면 레거시 쉐입 예전 버전에서 썼던 아이들을 보여주세요 라고 올 쉐입 모두 다 보여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버전이 올라가면서 정리정돈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좀 귀찮은데요. 이렇게 쉐입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죠? 시험이 아니라면 이 친구들을 한 군데에다 다 모아놓을 수 있는데 시험장에서 그렇게까지 다 모으는 공들이는 작업은 필요 없으니까요. 쭉쭉쭉 열어놓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예전에 쓰던 것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윈도우 메뉴에서 쉐이프라고 이름을 눌러주세요. 쉐이프 패널이 열릴 거고요. 여기에서 와일드 애니멀 어쩌고 저쩌고 요 4가지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레거시 옛날 걸 보여주십시오는 이 위쪽에 사주리를 누르셔서 콩 찍으시면 서브 메뉴 보이시죠? 레거시 쉐입 좀 보여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촉 하고 들어올 거예요. 단풍잎 모양을 찾았고요. 이 친구를 1하고 선택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만들어지죠. 그리실 때에 모양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시면 정 비율로 그려질 거예요.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리프라고 단풍잎 모양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나뭇잎 모양에서 색깔 값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을 지정하실 수 있어요. 색상 값은 6633cc. 색깔을 두 자리 숫자 똑같을 경우에는 하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63C. 레이어의 스타일도 이너 섀도우라고 내부 그림자를 줬군요.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라고 레이어의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FX 클릭, 이너 섀도우. 특별히 옵션을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라도 일반적인 디자인을 하느라고 이걸 건드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리셋 디폴트라고 한번 눌러주시고요. 거기에서 농도가 좀 흐리다라고 할 때는 오퍼시티 값만 좀 조절을 해서 잘 보이도록 해주시게 되면 시험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하나의 단풍잎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복사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 컨트롤 J를 쓴다고 했죠. 컨트롤 J.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옮겨놨고요. 모양이나 방향을 조절할 때는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하실 것.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맞춰주도록 하죠. FF33, FF. 두 자리가 쌍둥이 글자로 나타날 때는 하나씩만 써도 괜찮다. F3, F. 편지 봉투도 찾겠습니다. 그리실 때 쉬프트, 썸네일 더블 클릭, FF6.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네요. FX 가셔서 스트로크. 선의 두께 값은 1이라고 했고요. 그 선의 컬러가 지정되어 있죠. 996699, 969. 선을 그리실 때 포지션, 위치가 아웃사이드,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버전이 업 되면서 포지션이 인사이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선은 바깥쪽으로 그려지는 게 예쁘게 보이겠죠. 결과물에서도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오케이.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어서 여기다 쓸 거예요 라고 위치를 쿵 찍으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글자가 있을 텐데요. 무시하시고 그냥 바로 쓰시면 됩니다. 글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적용을 하세요.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 값이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색깔을 쿵 찍으셔서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고요.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문제에서는 색깔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물감통 선택하셔서 색상 바꿔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중간에 혹시 색깔이 낀가 했을 때 요거를 질질질 끌어서 창밖에다 버려버리세요. 색깔을 더블 클릭해서 지정해 주도록 하죠.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왼쪽이 핑크하고 오른쪽이 보라보라하죠. 색상이 프리뷰에서 반대로 보이고 있네요. 방향이 다르다면 앵글 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바늘 끝을 옮기셔서 방향을 맞춰주시고 스트로크 선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선의 두께값 3, 색깔은 F6개. 컨트롤 T 눌러서 글자의 방향 조절하실 때 절대로 크기 조절하시면 안 되겠죠. 방향만 조절을 하셔서 크기를 꼭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전체적인 배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 텐데요.
파일의 크기와 이름 보시면 JPG로 저장할 때 400에 500이고요. PSD, 포토샵으로 할 때는 40에 50입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느라고 저장을 하실 수 있어요. 파일을 세이브,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꾸준하게 저장을 하시다가 최종적으로 400에 500 JPG로 저장을 다시 해야 되겠죠. 파일, 세이브 as, 경로 GTQ이고요. 이름 맞는데 포맷이 이렇게 JPG, 바로 보이는 분들은 JPG를 선택하셔서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저처럼 안 보이는 분들은 Save a Copy라고 하셔서 형식을 JPG 보일 수 있도록 바꿔주시고요. 이름도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저장, OK. 커다란 400에 500짜리 JPG는 저장이 끝났으니 이제 40에 50짜리로 줄여야 되겠네요.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줄어든 거 OK 확인하시고요.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시게 되면 커다란 JPEG과 조그만 PSD 둘 다 저장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400에 500 똑같군요.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 다시 줄게요.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줄 거예요. 단위는 픽셀 단위 확인하시고요. 400에 5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눈금자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 컨트롤 R 누르셔도 괜찮아요. 저는 화면에 꽉 차도록 손바닥 더블 클릭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를 만드는 문제가 나오죠. 액자는 깨끗한 이미지 하나, 그 위에다가 액자를 덧댔어요. 액자는 2급에 2번을 불러와서 제작을 할 겁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이미지 안에 있는 2급의 2번 열기. 이미지의 사이즈가 우리 거 종이보다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 400이라고 한쪽을 바꿨더니 높이도 500이라고 같이 맞춰지는군요. 이렇게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이름을 2급의 2번입니다 라고 정의를 해 놓을게요. 이 친구는 액자로 써먹기 위해서 하나가 더 필요하죠. 컨트롤 J.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이름 더블 클릭해서 얘는 액자다 라고 바꿔 놓을게요. 액자 제작에 대해서 지시사항 보시면 필터를 주세요 라고 했네요. 필터 주기 위해서 필터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있을 거예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자이크 타일 찾으시면 될 텐데요. ABC 순서대로 찬찬히 찾아보세요. 모자이크 타일은 텍스처 안에 있습니다. 요만큼의 구멍을 빵빵 뚫어줘야 액자의 역할을 하겠죠? 대략 50 정도 안쪽에 구멍을 뚫도록 하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해볼까요?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끌어당기면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50만큼, 350만큼. 위쪽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올 거예요. 50만큼, 450만큼. 색깔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에디트의 프리퍼런스에서 아무 창이나 띄워 놓으시고요. 가이드라인의 색깔이 안 보여서 들어온 거죠. 가이드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색상 값을 바꿔주실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색상, 잘 보이는 색상으로 여러분들이 수정하시면 되겠죠. 네모지게 구멍 뚫을 거니까 렉탱글 맞기 요만큼이라고 쭉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반딱반딱. 다만 결과물 보시면 모퉁이가 뾰족하지는 않으니까 선택한 거 수정할게요. 셀렉트 메뉴 가셔서 모디파이 수정, 스무스하게요 라고 하게 되면 얼마만큼이요? 라고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값은 없고요. 5에서 10 사이의 숫자 넣어주시면 적절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럼 요만큼만 지워주면 구멍이 빵 뚫리면서 액자의 역할을 하겠죠? 딜리트.
문제에 보시면 안쪽에 테두리를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레이어 스타일과는 별도로 따로 문제를 제시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스트로크가 아니라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셔서 거기에 있는 스트로크 활용을 하겠습니다. 5픽셀짜리이고요. 컬러 색깔을 정하시면 되겠죠. FF0000, F00. 로케이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차피 이 친구는 액자의 안쪽에 선이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이냐 바깥쪽이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떤 거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찜찜하시면 그냥 센터라고 선택을 하세요. 오케이. 더불어서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더 이상 번쩍거릴 필요가 없죠. 셀렉트 선택한 걸 디셀렉트 해제하세요. 컨트롤 D. 액자 제작이 끝났으니 그 위쪽에다가 색상 보정하는 오브젝트와 레이어 스타일 주는 오브젝트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급의 3번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실제 시험지에서는 글씨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연습용으로 제공하는 거니까 딴 데 쓰지 마세요 라는 안내 문구입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 2급의 3번에서 가져왔어요 라고 정리를 좀 할게요. 크기 조정하는 거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수정 가능하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 파란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하는 건 요 리본을 얘기하는 것 같죠? 리본 부분만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이미지 메뉴에 가시면 어저스먼트 조정을 할 수 있어요. 휴 세처레이션 색상을요. 휴라고 하는 단추 왔다 갔다 조절하시면 색상 바뀌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번쩍거릴 필요는 없죠.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할 거고요. 2급의 3번 레이어는 이너 섀도우 레이어 스타일을 주도록 하죠. 2급의 4번 2급의 4번 레이어는 드랍 섀도우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2 들을 거고요. 여기다가 쓸 거예요. 글자들이 오른쪽에 이렇게 가지런히 되어 있죠. 정렬도 맞춰주셔야겠네요. 문제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글꼴과 크기, 색깔, 레이어 스타일까지인데요. 꾸깃하게 꾸겨주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꾸겨져 보이죠. 웹 텍스트라고 하는 옵션 누르시게 되면 현재 스타일이 넌이라서 그래요. 얘를 꿀렁거리는 플래그로 바꿔서 방향이 다르다면 밴드 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결과물 보시고 비슷한 값을 찾아서 오케이 하시면 완성이 되겠죠. 파일을 저장하실 때에 혹시 레이어에서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레이어의 순서도 잘 확인을 해보세요. 가이드라인은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놓은 거니까 굳이 필요가 없겠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중간중간 저장 잘하고 계시죠? 파일을 세이브합니다. GTQ라고 하는 폴더 저장을 계속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전송하기 전에는 커다란 이미지는 JPEG으로 저장을 하는 거, 10분의 1로 줄인 거는 PSD로 저장하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죠?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에즈 파일을 최종적으로 세이브 에즈 경로와의 이름 JPG가 있으면 바로 선택하실 것 없다면 세이버 카피 크기를 10분의 1로 줄일 거예요. 이미지 사이즈
40배 50짜리 파일을 저장하셔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죠.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600에 400짜리로 준비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단위는 픽셀 단위입니다. 윕스를 600으로, 하이트는 400으로,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눈금자를 꺼내놓도록 할게요. 컨트롤 R. 동그라미 1번 배경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물감부터 짜놓도록 할게요. FFCC, CC, FCC. 살구색이네요. 가득 채우도록 할까요? 에디트에 필, 포어 그라운드. 2급에 5번 불러오겠습니다. 사이즈가 우리 거보다는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 600에 400짜리로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 놓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은 그때그때 정리를 할게요. 2급에 5번에서 가져왔어요. 필터를 주겠습니다. 필터 갤러리에 가시게 되면 텍스처 그룹에 있군요. 텍스처 라이저. 마스크를 씌워서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처리해 주세요 라고 했네요. 일부분을 부드럽게 가려주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레이어 마스크. 가려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는데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고 내 거 이미지가 뚜렷하게 잘 보이죠? 그건 하얀색 마스크를 썼기 때문이에요. 검정색 마스크를 쓰게 되면 내 이미지가 가려서 안 보일 텐데 부드럽게 가려져야 되니까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겠습니다. 마스크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선택하시면 색상이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가 될 거고요. 혹시라도 색깔이 다른 색 들어있다면 색상 자체를 클릭하셔서 흰색, 검정 대비되는 걸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흰색이 잘 보이는 거라고 했는데 보면 요 위쪽에 있는 마카롱들은 잘 보이고 있죠. 요 위쪽은 잘 보여라 흰색 마스크, 아래쪽은 살구색으로 가려서 안 보이고 있죠. 아래쪽은 가려져라 검정 마스크. 저는 검정색부터 보이고 있으니까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쭉 하고 드래그를 해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2급에 6번. 크기를 좀 조절할게요. 컨트롤 T. 엔터 쳐서 마무리. 레이어 스타일을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하게 경사와 엠보스를 주도록 하죠. 기본값이 많이 달라 보인다면 리셋이라고 선택을 하셔서 기본으로 돌려주세요.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고요. 쉐입들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있는 옵션 확인하셔야 되겠죠.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고요. 필 색깔이 들어 있을 거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드래그 하시고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맞춰주면 됩니다. 339966396. 그라디언트 색상 씌우실 때는 꼭 방향성을 확인하세요. 위쪽이 보라색, 아래쪽이 하늘색입니다. 앵글 값을 맞춰주는 게 좋겠죠?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2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해서 글꼴, 크기, 색깔, 레이어 스타일까지 쭉 맞춰주세요. 스타일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밴드값 조절하셔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글자의 색깔이 두 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따로따로 블럭 잡아서 색상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결과물 보시고 레이어 순서 잘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레이어의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요. 중간중간 파일을 세이브, 저장을 해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600에 400짜리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 JPEG으로 저장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파일, 세이브, 에즈.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JPEG이 있으면 찾으시면 돼요. 없으면 세이버 카피. PSD 파일의 경우에는 6집에 40짜리죠.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으로 쪼그라들면 다시 한번 파일을 세이브, 저장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600에 400짜리로군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에 New. 폭은 600이고요. 높이는 4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크리에이트, 눈금자, 컨트롤 R 눌러서 켜줄 거예요. 소스를 불러올게요. 2급의 9번. 사이즈를 맞춰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필터를 주도록 하죠. 페인트 더프, 필터 메뉴에 가셔서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ABC 순서대로 찬찬히 찾으세요. 페인트, 더프, 2급의 10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FX 가셔서 이너 글로우 드랍 섀도우. 2급의 11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꽃 모양의 도형 안에 잘 이워서 갖춰져 있군요.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어차피 꽃 모양에 잘릴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거 종이보다는 이미지가 좀 크니까 크기만 좀 줄여서 데리고 올게요. 이미지 사이즈 조금만 줄여보도록 할까요? 꽃 모양에 갇혀 있어야 되니까 꽃 모양 도형을 그리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죠. 쉐이프, 필, 색깔이 들어있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쉐이프 모양 찾도록 하죠. 그리실 때 쉬프트 눌러가면서 그리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클리핑 마스크 작업하실 때는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아래쪽에 깔려 있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레이어를 질질질 끌어서 꽃의 레이어 위에다 올릴게요. 이 친구가 잘리우길 원하는 거죠. 잘라질 이미지에 대고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그만큼만 잘리워서 보여요. 다만 이 친구가 좀 커 보이니까 컨트롤 T 눌러서 이미지 조절할게요. 2급의 11번의 경우에는 필터 주세요라고 했네요. 필름 그레인. 도형에 대해서도
지시사항대로 맞춰주는 게 좋겠습니다. 도형 레이어 선택해서 레이어 스타일.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시고 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그 위에 오브젝트들이 쌓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급의 12번 레이어 스타일과 더불어서 오퍼시티, 불투명도가 있네요.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 불투명도 조절 가능합니다.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 쉐입들을 얹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쉬프트 눌러가면서 비율 맞춰 그려주시고요. 도형을 다 만들었으니 글씨를 얹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을 거고요. 글자의 크기나 색깔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건 서로 다르다라는 거니까 어느 부분이 다른지 블록 잡으셔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개체들의 배치가 끝났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글꼴 효과 빠진 거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파일들을 중간중간 저장하고 계시죠? 파일, 세이브. 최종적으로는 JPG가 600에 400짜리로군요. 파일을 JPEG으로 저장할게요. 세이브, 애즈. 경로와 이름 보시고 포맷이 JPG가 보이면 바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 없다면 세이버 카피, 10분의 1로 이미지 줄이도록 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손톱만큼 작아지는 거 확인하시고요. 파일을 마지막으로 저장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여기까지 2023년 11월 달 A유형 문제 풀어봤습니다. 찬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